한지은은 5년째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기업 한빛그룹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출근하는 그녀는 빽빽한 일정과 셀 수 없이 걸려오는 전화 사이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일했다. 사무실 복도는 늘 바쁜 임원들로 북적였고 그들은 한지은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하지만 한지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다. 퇴근 후 그녀는 강남역 근처의 작은 마사지 숍에서 친구와 함께 공간을 나누었으며 마사지사로 일했다. 그곳은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한지은은 온종일 쌓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어루만지는 일을 사랑했다. 낮과 밤, 두 개의 세계를 오가며 살았던 그녀의 삶은 마치 시와도 같았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다.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임원들은 연이어 회의실로 뛰어갔다. 한지은은 이미 임원들 스케줄을 완벽히 외우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강철 같은 카리스마를 지닌 대표이사 김태주는 모두가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인물이었다. 키가 크고 뚜렷한 이목구비에 깊은 갈색 눈동자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태주는 결코 냉정하거나 잔인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권위를 내뿜었다. 그런 그가 며칠 뒤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마사지 숍에 나타났다. 청바지에 소매를 걷어 올린 흰 셔츠 차림. 무심한 듯 편안해 보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한지은은 그가 자신을 비서가 아닌 마사지사로만 알 거라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그가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하며 일어섰다. 예약한 마사지 받으러 왔습니다. 한지은은 웃으며 응대했다. 네, 반갑습니다. 특별히 원하시는 부위가 있나요? 태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낮게 웃었다. 발 마사지요. 제 발은 280mm, 크죠? 좀 힘들겠네요. 한지은은 놀라 눈살을 찌푸렸다. 280mm요. 흔치 않은 사이즈지만 도전해 볼게요. 말투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왜 발만요? 마라톤이라도 뛰셨어요? 그녀가 묻자 태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다. 그냥 요즘 정신없이 뛰어다녀서 좀 쉬고 싶어서요. 마사지실로 안내하며 한지은은 긴장한 태준의 발을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호기심과 감탄이 섞여 있었다. 곧 태준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했다. 정말 잘하시네요. 2배는 받으셔야겠어요. 2배는 죄악이에요. 한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좋아하는 일이니까 잘하는 거죠? 태준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띠며 그게 비결인가요? 열정이라. 그렇군요. 그럼 비서 생활의 비결은 뭔가요? 라고 물었다. 아직 찾는 중이에요? 아마 이런 작은 쉼표를 찾는 게 아닐까요? 그녀가 대답했다. 마사지가 계속되는 동안 두 사람은 점점 편안해졌고 태주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회사에서의 압박감,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털어놓았다. 한지은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들은 완벽을 기대하지만 사실 인간적인 면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태주는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정말 현명하네요. 한지은 씨. 라고 했다. 마사지가 끝나고 그들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나누었다. 태준이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사실 처음부터 당신이 특별했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다. 두 사람의 거리감은 점점 좁혀졌고 조심스러운 첫 키스가 그들의 관계에 새로운 불씨를 지폈다. 하지만 태주는 아직 한지은이 회사에서 자신과 함께 일하는 비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저녁, 한지은의 아파트에서 그 진실이 드러나려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준이 이메일을 보며 말했다. 이름이 같아요. 당신이 그 비서 한지은 씨 맞죠? 한지은은 숨을 고르고 고백했다. 네, 맞아요. 5년째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태준의 표정이 굳어지면서도 손을 살며시 잡았다. 왜 이제야 말한 거죠? 한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복잡해질까 봐 두려웠어요. 태준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해해요. 하지만 솔직해져야 해요. 이 관계,
소중하니까요. 그 순간 문득 아파트 복도에서 알 수 없는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누구지? 그들의 시선이 맞닿으며 앞으로 다가올 이야기의 불길함을 예감하게 했다. 며칠 후 한지은의 일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차분한 비서로서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태준과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강남역 근처 작은 카페에서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다. 한지은은 짙은 네이비색 블라우스에 검은 스키니진을 입고 있었고 발끝에는 은은한 광택의 구두가 반짝였다. 목에는 은색 체인 목걸이가 살짝 흔들리며 그녀의 우아함과 동시에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태준은 깔끔한 흰색 셔츠에 차콜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 낀 시계가 그의 심각한 표정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태준 씨, 우리 이대로 계속 숨기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한지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속에 담긴 갈등은 감출 수 없었다. 태준은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도 알아, 지은 씨. 하지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우리 둘 모두 걸려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계속 이렇게 비밀로 지내다가 누군가 알게 되면?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그럴 때가 올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때까지는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 태준은 말끝을 흐리며 커피잔을 손에 쥐었다. 그때 카페 문이 살며시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그 순간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한지은 역시 그 낯익은 얼굴을 알아봤다. 바로 회사 인사팀장 박민수였다. 그는 평소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장착한 채 카페 안을 두리번거렸다가 그들을 발견했다. 여기서 뵙네요. 박 팀장이 낮게 인사를 건넸다. 혹시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한지은과 태준은 동시에 긴장했다. 민수 팀장의 등 뒤로는 희미하게 알 수 없는 인물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 순간 한지은의 머릿속에 여러 의문이 스쳤다. 왜 민수 팀장이 여기에? 그리고 그 그림자는 누구일까? 태준이 차분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물론이죠, 민수 팀장님. 어디서 이야기할까요? 한지은은 그들의 대화를 듣기 위해 자리에서 살짝 몸을 돌렸다. 민수 팀장은 태준에게 다가가며 무언가를 속삭였고 태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한지은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카페를 나서는 민수 팀장의 뒤를 바라보며 한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꼭 쥐었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화면에는 단 한 단어가 적혀 있었다. 조심해. 그 메시지의 출처는 알 수 없었지만 그 한마디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암시처럼 느껴졌다. 한지은과 태준, 그리고 그들 주변의 감도는 미묘한 긴장 속에서 진실을 가리는 베일이 서서히 거치려 하고 있었다. 한지은은 손에 쥔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조심해라는 짧은 메시지는 그녀의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내려앉았다. 누구일까? 태준과의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회사 내 누군가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걸까?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뒤엉켰다. 그날 저녁, 한지은은 강남역 근처 조용한 마사지 숍으로 향했다. 그녀가 입은 검은색 원피스는 군더더기 없이 몸에 꼭 맞았고 목선과 어깨선이 은은하게 드러났다. 발끝에는 붉은색 하이힐을 신어 긴장된 마음을 달래려는 듯한 의지가 엿보였다. 조명을 어둡게 낮춘 작은 방 안, 그녀는 마사지를 준비하며 태준에게서 온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오늘 저녁,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 한지은은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피어오르면서도 태준과의 만남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카페에 도착한 태준은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모습이었다. 짙은 회색 재킷을 걸친 그의 어깨는 묵직했고 입가에는 어색한 미소가 맴돌았다. 한지은이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건넸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얘기하려고요?
태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민수 팀장이 우리 관계를 눈치챈 것 같아. 그가 왜 카페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있던 그림자도 신경 쓰여.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 한지은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림자요. 그게 누구였는데요? 태주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우리 둘만의 비밀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 그 순간 카페 문이 갑자기 열리며 바람과 함께 누군가가 들어왔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검은색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그의 차가운 눈빛은 방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김 원장님. 태준이 조용히 속삭였다.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한지은의 심장은 요동쳤다. 원장님이라 불린 그 남자는 마사지 숍과 회사 사이에 얽힌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듯했다. 우리의 관계, 그리고 그 비밀을 모두 알고 있어요. 이제 선택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한지은은 태준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과 함께 헤쳐나갈 거야. 하지만 그 순간 카페 밖에서 들려온 자동차 급정거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모두가 놀라 고개를 돌렸다. 밖에서 누군가가 다급히 외쳤다. 한지은 씨, 조심하세요. 누군가 움직이고 있어요. 한지은과 태준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들의 앞에 펼쳐질 미스터리와 갈등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한지은과 김태준은 그날 밤 카페 밖으로 조심스레 나섰다. 빗방울이 살짝 흩날리는 거리 위, 가로등 불빛이 반짝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한지은은 붉은 립스틱이 살짝 번진 입술을 꽉 깨물며 마음을 다잡았다. 옅은 베이지색 코트 자락이 바람에 살랑였고 발끝에 검은 앵클부츠는 단호한 걸음을 보탰다. 누가 우리 뒤를 쫓는 걸까요? 태준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한층 날카로웠다. 아마 민수 팀장과 그 원장님과 연관이 있을 거예요.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누군가가 분명해요. 한지은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다. 길 건너편 골목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동시에 멈춰 서서 주변을 살폈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라니 참 웃기지 않나요? 회사 사람들은 내 얼굴만 봐도 겁을 내는데 이렇게 뒤에서 누군가 쫓아다니는 건 영화 속 이야기 같기도 하고 한지은이 웃음을 터뜨리며 답했다. 맞아요. 이런 긴장감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태준 씨가 좋아요. 대신 그 긴장감 빼고요. 그 순간 갑자기 골목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뛰쳐나왔다. 검은 양복 차림에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빠르게 두 사람 앞으로 다가왔다. 한지은은 깜짝 놀라 태준의 팔을 붙잡았다. 누구세요? 한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짧게 말했다. 조용히 하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태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우리가 당신 말을 들어야 하죠? 정체가 뭡니까?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박진우입니다. 한빛그룹 내부에서 정보를 빼내는 일을 했었어요. 민수 팀장과 김 원장님은 회사의 어두운 비밀을 감추려고 여러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지은은 믿기 어려운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우리를 쫓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가요? 맞아요. 그들이 두 분의 관계를 이용해 회사 내 권력 싸움에서 이득을 보려는 겁니다. 박진우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지금 당장 저를 따라오세요. 위험해요. 태준은 한지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쩌죠, 지은 씨. 믿어도 될까요? 한지은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할지라도 진실을 알아야 해요. 세 사람은 어둠 속을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비밀과 배신, 그리고 숨겨진 욕망이 뒤엉킨 서울의 밤거리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격동의 소용돌이를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멀리서
검은 그림자가 그들을 조용히 뒤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입가엔 냉소적인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재미있어지겠군. 한지은은 박진우를 따라 낡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곳은 평소 그녀가 다니던 강남의 번화가와는 전혀 다른 오래된 벽돌 건물들이 좁게 모여 있는 곳이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박진우는 뒤돌아보며 조심스레 말했다. 여기서 잠시 기다려요. 민수 팀장과 김 원장님이 우리를 추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지은은 짙은 그레이 톤의 코트 단추를 잠그며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그녀의 긴 머리칼은 바람에 살짝 흩날렸고 입술에는 연한 핑크빛 립글로스가 은은하게 빛났다. 발끝에는 편안한 검정 플랫 슈즈를 신고 있었지만 긴장감의 발걸음은 가벼워지지 않았다. 태주는 한지은 옆에서 팔짱을 끼고 묵묵히 주위를 경계했다. 그의 진한 갈색 눈동자는 명료하게 빛났고 차분한 표정 뒤에 감춰진 불안이 미세하게 드러났다. 박진우 씨,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태준이 낮게 물었다. 우선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야 합니다. 민수 팀장과 김 원장님은 단순한 회사 내 권력 다툼 이상의 일을 꾸미고 있어요. 당신들이 서로를 숨겨야만 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고요. 한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냥 도망만 치다간 끝이 없을 텐데요. 박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들이 숨기고 있는 걸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증거 말이죠. 그리고 그 시작점은 바로 이 회사에 있습니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희미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긴장한 채로 시선을 돌렸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또 왔군요. 민수 팀장과 그의 수하들일 거예요. 한지은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태준의 팔을 꼭 잡았다.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도망쳐야 할까요? 박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준비하세요. 골목 어둠 속에서 두 쌍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리고 그 순간 한지은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라고 떴다. 메시지를 열자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모든 진실은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대가는 치러야 할 것이다. 한지은은 메시지를 읽고 나서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결의가 서렸고 그 결의는 곧 다가올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였다. 비밀과 배신, 그리고 사랑이 뒤엉킨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한지은, 김태준, 그리고 박진우. 세 사람의 앞에 펼쳐질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들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 분명했다.